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해외 언론들 사진 보시면 반도체 4국 동맹에 대한 것입니다. Chip for Alliance. 한국, 미국, 대만, 일본 이들 4개국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모든 부분에 거의 원천 특허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 다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생산 장비의 원조 국가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이런 관련 특허 무시 못하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문 매우 중요한, 그래서 무시 못할 강국입니다. 대만 같으면 미국이 설계한 시스템 반도체 기초로 해서 미국과 일본의 장비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대체가 불가능한 압도적인 글로벌 1등입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과 미국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고 또 미국의 장비, 일본의 장비 이거를 활용하면은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지금 대만과 겨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일정 부분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지만 대만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대체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절대로 대체할 수 없지만 사실 일본은 한국이 마음 먹으면 대체 불능은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결국 반도체 칩 포 얼라이언스의 핵심 국가는 한국과 미국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공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두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조선비저인제 기사를 보면은 한국이 칩4에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고요. 박진 장관 같으면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젠틀맨 아닙니까? 그죠? 아주 부드러운 분입니다. 외유 내강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전형적인 외교관이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게 중공을 자극할 필요 없고요. 우리 갈 길, 우리 할 일 다 하는데 그러면서도 중공에 대해서 현명하게 립 서비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에게 우리 물건 팔 일이 없으면 많이 파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려는 일은 중공 눈치 볼 것 없이 이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칩4 동맹의 실질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중공을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나아가서 중공을 한국과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인데 이걸 지금 마음속에 딱 감추고 겉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중공하고 오해 풀겠다 이렇게 립 서비스 하는 것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 이거는 인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민주 진영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것인데, 그 핵심은 결국 공산주의로 글로벌 패권을 추구하는 중공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공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그러니 아웃시켜버리고 우리끼리 놀자는 겁니다.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도 아웃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 러시아는 그 전쟁에 대한 제재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쟁이 종식되면은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만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아웃시키는 건 오래 갈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중공을 아웃시키는 거 이거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추세적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국제 질서의 기본 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바로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미국의 구애를 지금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 일본, 독일에 걸맞는 정도의 위상으로 한국이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핵을 제외한 군사력을 본다면 일본, 독일은 현재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본은 한국이 셉이 안 됩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본다면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미 동맹을 만약 고려한다면 중공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선언을 하고 있고 이걸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와,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칩4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이것이 한국에게 과연 좋은 것인지 이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공의 전략이라는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굴기라는 게 뭡니까? 중공이 반도체 다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서 달러 끌어모으겠다. 반도체 자체를 파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가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건, 그게 중공산 반도체 사용해서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팔아치워서 달러를 쓸어 담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중공이 패권국가 되겠다. 이거 아닙니까?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제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을 통해서 중공이 천하 제패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중공의 목표가 달성되면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국과 대만이 중공에게 패배해야 됩니다. 즉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장에서의 지위, 대만 TSMC의 시장에서의 지위가 중공 기업으로 되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공이. 또 미국의 세력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약화되고 중공 세력은 현저하게 커져야 가능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공이 지금 저런 짓을 하겠다고 지금 대놓고 설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의 전략에 대해서 미국의 대응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시로 지금까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나온 것만 하나 딱 보면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한번 보십시오.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은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보시면 유크레인을 침략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이 이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예. 러시아 제재가 정의라고 보는데, 근데 중공은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에 있어서 러시아산 오일과 가스를 싸게 사오면서 푼돈 벌고, 그러면서 러시아 생명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여기서 일단 예외를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중공 보고 러시아와 놀지 말라고 타일러도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자꾸 대드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공 에너지 제재법을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보십시오. 예. 그래서 구체적 내용은 하원 통과를 이제 봐야지 요건 또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공을 견제하는 이거, 또 견제를 넘어서 제재를 하는 이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적어도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점점 더 강화되고 점점 더 구체화되고 이제는 동맹을 끌어들여서 블록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칩4 얼라이언스라는 것은 미국의 이런 노력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 무역, 기술, 산업 전 분야에서 중공 포위해서 고사시키겠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목표 달성될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사일 가지고 두드려 부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중공 경제와 산업이 상당한 정도로 부서지기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공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공에도 언제까 영원히 시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투자를 하는데 중공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질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이러한 질서 변화가 이용할 수 있던 방향으로 중공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투자 성패의 필수 요소가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칩4 동맹에는 영국하고 유럽도 강력한 연합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세계대 중공의 경제전쟁이 되는 것이죠. 중공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중공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제 식민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은 여기에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칩4 얼라이언스가 이제 실행이 된다면 중공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지금 핵심 기술이 막혀버립니다. 중공산 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핵심 기술, 핵심 소재, 장비 이런 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중공 반도체 산업 경쟁력 낙후되지 않겠습니까? 예? 반도체 만들어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중공이 지금 반도체 분야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놨는데 그거 전부 쓰레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뿐만 아니라 중공의 모든 어떤 산업 분야, 미국이 타깃으로 잡은 그 제조 라인들은 퇴보하겠죠. 퇴보. 쓰레기 되겠죠. 결국. 그렇다면은 중공이 만든 모든 그런 중공이 전략적으로 수출하고 싶은 그런 제품들은 우등재가 아니고 열등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팔아서 뭐 돈 되겠습니까? 이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은 지금 자력 경쟁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중공을 제외하고 글로벌 1등들이 똘똘 뭉쳐갖고 치열하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1등들끼리 경쟁하면서 그래서 이제 눈부시게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공은 왕따 당해버리는데, 제재받아버리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중공 혼자서 세계 1등들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볼 것 없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제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공은 반도체 제품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칩4가 만든 제품 사서 사용해야 됩니다. 에? 그리고 이것도 군용 등으로 전용하지 말라나 이런 조건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공은 반도체 칩4 얼라이언스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에? 이거 본질은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가 도대체 본질이 뭐겠습니까? 원래 1800년대, 1900년대 초 이렇게 식민지 시대에 이거 왜 이런 걸 했습니까? 공업화, 산업화를 위한 원재료 확보한 다음에 공업 제품 팔아먹는 시장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중공은 반도체 부분 소비 시장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이게 본질은 한국과 미국의 식민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식민지. 그러면 중공이 반도체 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위안이 아니라 달러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안은 안 받는다고요. 예? 위안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초기에는 필요하면 비축해 놓은 위안 보유고 달러 보유고 그거 사용하겠지만은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팔아야 하는데 중공이 팔 것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기술이 아니라 노동을 팔게 된다는 겁니다. 즉 노예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식민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런 것이 한국에 좋은가? 저는 대호재라고 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그렇고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중공의 도전, 중공의 도전을 지금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한국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예, 그런 호재입니다. 국제 질서에서 한국의 상대적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중공의 어떤 경제 보복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중공이 한국 물건을 수입한다면은 자신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지 한국을 위해서 한국 물건 수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급적 안 사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안 사갈 수가 없으니까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쿼드건, 칩4건 이런 동맹이 강력할수록 중공이 미국에게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에게도 함부로 대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중공은 미국과 대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에게 굽히고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중공도 한국 경제에 상당 부분 지금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예? 한국 도움 없이 중공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서로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쿼드 이건 칩4 얼라이언스건 그거는 그대로 우리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도 한국은 여전히 중공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돈 안 벌려고 중공을 아웃시키는 거 아닙니다. 중공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국이 여전히 중공 통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이거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 다만
이제 질서가 바뀌니까 그 새로운 질서에 맞추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전략을 지금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 딱 한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게 뭐냐. 상설 통화수합의 지위를 한국이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이미 윤석열 바이든 정상회담하고 그 이후에 최근에 한미 재무장관 그 회담에서 한국은 한미 통화수합 원한다는 의사를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그 달러에 관한 기본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한국이 한미 통화수합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설 통화수합 그 그룹에 한국이 새로 가입하는 방법뿐이라고 봅니다. 상설 통화수합 국가는 5개입니다. 유로, 파운드, 엔, 캐나다, 스위스 이겁니다. 이것은 이 상설 통화 수합은 무이자, 무제한, 무기한으로 달러와 수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로나 파운드나 엔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 결제 통화의 지위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원화도 끼워달라고 협상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미 통화 수합을 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비상 상황으로 추락하는 경우에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한국 경제가 비상 상황이 되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비상 통화 수합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한국 경제가 영국, 일본만큼 강력한 경제가 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도 EU, 영국, 일본과 동급으로 상설 통화 수합 국가로 인정해 달라. 이걸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어젠다를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만약 이게 된다면 원화가 자연스럽게 국제결제통화 반열로 위상이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격도 말이죠. 마치 비우컨대 조선시대 상놈이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그런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걸 해낸다면 이 자체로서 아주 대단히 위대한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 시장경제 이 가치 동맹에서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산업, 경제, 금융통화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쫄이 아니라 미국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